재건축과 재개발 아주 강력한 전매 제한이 걸렸습니다. 김부장 이야기 드라마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1, 2부 못 보신 분들은 넷플릭스에도 있습니다. 원작은 바로 이 책이고요. 이게 단행본, 이게 합본호입니다. 모든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 최선을 다해서 만든 드라마이니 즐겁게 봐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어려워집니다. 정비사업의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기존 조합원들의 퇴로마저 막아버리는 강력한 규제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재건축의 경우 조합 설립인가 시점이 사업선의 거의 출발선에 해당되거든요. 아직도 기본계획도 확정되지 않았고 건축비나 분담금, 이주, 철거 일정조차 가시화되지 않은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부터 거래를 차단하게 된다면 조합원들은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유예기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조합 설립되면 최소 10년은 묶이는 거야. 10년 동안 못 팔게 되는 거야. 잠깐 나 이거 계속 가지고 갈지 말지 생각 좀 해볼게. 이런 대화가 조합원들 사이에서 실제로 오가게 되고요. 결국 조합 설립 직전 단계에서 사업 추진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년간 표류하는 재건축 단지가 속출하겠죠. 반면 재개발은 조금 다른데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부터 지위 양도가 금지가 되는데 이 시점은 이미 이주와 철거를 앞둔 사업의 막바지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의 경우에는 묶인다라는 기간과 체감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고요.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단계가 초기에 속하기 때문에 피해가 훨씬 더 큽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요. 조합 설립이 되고 사업이 본격화되려는 시점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길 수가 있겠죠.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가거나 가족이 늘어나서 더 큰 평형으로 옮기고 싶을 수도 있는데, 또는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집을 팔 수도 있는데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거를 못 팔게 되면은 또 난감해집니다.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팔아버린다면 그 집을 매수한 사람에게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현금 청산이 되겠습니다. 매물이 아무리 싸도 이미 조합 설립 인가가 났다면 현금 청산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서울만 놓고 보더라도 조합 설립 인가가 완료된 재건축 단지는 11만 세대예요. 이 11만 세대의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재건축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나중에 분양권을 못 받아요.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가 없고 조합으로부터 감정평가 금액만 돌려받는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본다면, 매수인은 조합 설립하고 나서 어쩌면 10년 넘게 20년 넘게 기다리면서 새 아파트를 받을 그런 기대를 했겠죠. 하지만 막판에 가서 당신은 분양 대상이 아니다 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그 충격은 진짜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투기 방지라는 이름 아래 실수요자까지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재건축 단지를 매수하려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조합 설립인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합 설립 추진 중과 조합 설립 완료는 완전히 달라요. 반드시 관할 구청의 정비사업 공람 공고나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 등을 통해서 조합 설립인가 여부와 일자를 확인해야겠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계약서를 쓰는 시점이 조합 설립인가 일 이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조합 설립인가 이후라면 금지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분명히 계약서는 조합 설립인가 이전에 썼는데 잔금은 준비하는 동안 이 조합 설립인가가 나버렸어. 이럴 경우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쓸 때는 잔금 치르기 전에, 그러니까 등기를 치기 전에 조합 설립인가가 나버려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된다면은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요 문구를 꼭 특약사항에 넣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과정들 때문에 사실 거래 제한, 전매 제한을 의미하고요.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이 정부 입장에서는 투기 억제라는 명분을 세우지만 정비 사업의 속도는 더 느려지고 도심 내 공급 속도는 점점 더 느려지면서 이 공급 자체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잠재우기보다는 공급 가뭄을 고착화시키는 역효과를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제라는 것은 어떤 규제의 강도보다는 규제의 정교함이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실수요자의 퇴로를 막는 전면 금지보다는 실소유, 장기 보유 조건에 따른 부분적 예외 인정을 한다든지, 혹은 일정 기간 후 또는 보유 후 거래를 허용하는 그런 유연한 제도의 설계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어요. 지금처럼 어떤 행정 편의에 따라 지역 전체를 묶어버리는 방식이 계속된다면 재건축을 통한 공급은 앞으로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의 목적은 무분별적인 억제에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는
돕는 동시에 정상적인 순환을 돕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 균형을 잃어버린다면 결국 피해자는 또다시 실소유자들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이 모든 규제가 시세 흐름과는 별개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입지가 좋은 지역의 재건축 단지들은 이런 규제가 있건 없건 그냥 여전히 신축 아파트와의 비슷한 가격 흐름을 보이겠고요. 교통이 편리하고 학군도 좋고 생활 인프라가 좋고 우리가 말하는 상급지, 중상급지 지역이라면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신축이라는 기대감이 가격을 지탱할 겁니다. 그 이유는 정책이 시장을 아무리 이렇게 묶어놓는다 할지라도 입지의 경쟁력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야. 하지만 반대로 같은 규제를 받더라도 입지가 약한 곳은 거래 절벽과 가격의 하락이 동시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신호가 되겠는데요. 규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입지 경쟁력이 뚜렷한 곳은 그냥 결국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고요. 반대로 입지가 약한 지역은 규제가 풀려도 수요가 돌아오지 않다 보니까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투기과열지구라는 어떤 표면적인 규제 이것보다는 더 본질적인 기준인 입지 가치의 힘, 이것을 더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요. 정책이 단기적으로 숨통을 쪼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좋은 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요. 입지 좋은 재건축 단지는 마치 신축 아파트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로 남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이런 게 아무리 있어도 결국 규제를 이겨내는 곳은 입지 가치가 확실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는 시장을 묶을 수는 있지만 입지를 묶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덕지덕지 발라지는 그런 나라는 없을 텐데 어쨌든 실수요자들 시장으로 바뀐 지 사실 오래되었는데 그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제가 강조드리는 입지와 황금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큰 기둥으로 삼고 접근하신다면 실거주 만족과 투자 만족까지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 40분 JTBC 김부장 이야기 우리 재미있게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